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미국이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폭락세, 급락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한국도 폭락하고 지금 현재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낮에 코스피를 보고 지금 현재 유럽을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니케이, 중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림 한번 좀 보자고요. 중국 상해종합 이런 모습입니다. 개파락 출발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상승 마감했고요. 그 와중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또 초강세가 나왔죠. 위안화, 그래서 보시면은 위안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런 점들도 좀 눈에 띄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라인이다. 물론 뭐 대충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 어디도 중요하고 여기 어디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요 아래 자리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사거래일지 지금 하방 경직성 만든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코스피는 솔직히 전 세계 핫바리 증시 아닙니까? 코스피는 외국인들 놀이터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들이 파생상품으로 장난치는 시장이고, 그래도 뭐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 그래도 코스피처럼 장난은 잘 못 치는 데가 중국, 일본 아니겠냐 싶긴 하거든요.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더럽고 그랬을 거면은 중국, 일본도 막 2%, 3% 오늘 폭락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뭐 물론 중국은 중국이고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이죠. 한국은 계속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하락이라는 거는 통상 어떤 불안감이나 분위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죠. 오늘 코스피 200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 200 폭락했는데,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니케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전혀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독특하다. 우리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녁 7시 53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개장하려면, 그러니까 아직도 거래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폐장하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거래 시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 솔직히 좀 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폭락할 수 있겠죠. 추가 폭락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녁 7시 54분, 거의 뭐 저녁 8시인데 이게 새벽까지 계속 폭락을 할지는 솔직히 좀 잘 의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폭락하고 있지만,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예, 이게 폭락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좀 지속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하락 같은 거, 하락이든 상승이든 너무 급격하게 그쪽으로 몰아붙이면은 지속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약한 불로 천천히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유럽장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소 어쨌든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저녁 8시에 이 흐름들이 과연 장 막판까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오늘은 좀 의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아침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서 뭐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뭐 사실 중요한 이야기들을 너무 좀 몰아서 다 드려가지고 사실 지금 저녁 영상에선 뭐 특별히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예요. 아침에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좀 복습합시다.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드렸던 이야기인데 1번이 이제 뭐냐면은 분명히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의미는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241선이라든가 뭐 이런 나스닥 기준으로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옛날 같은 그런 무식한 상승장은 이제 끝났을지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신호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찬바람이 강하게 분다. 계절로 제가 계속 표현을 드리고 있죠. 지금까지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정도면은 완연한 가을로 왔다고, 이제 여름 훈풍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끝났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금요일 날 폭락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계절의 변화, 분위기의 변화,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1번으로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계절은 바뀌긴 바뀌었는데 너무 빨리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은 가을이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렸는데, 가을인데 지금 영하 10도란 말이죠. 뭐 비유를 드리자면 뭐 좀 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하 5도라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 근데 아무튼 가을인데 갑자기 영하 10도고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온이 계속 가을인데 영하 10도로 갈까요?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다시 지금 패딩 입으면 좀 오바란 말이죠. 약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아침에 순서는 거꾸로 말씀드렸죠. 2번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약하게 1번을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왜 2번을 강조해서 야, 숏 포지션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2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들드실까봐 일부러 좀 제가 찬물을 끼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2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분하게 보시라고요. 그래서 2번 먼저 말씀드렸고, 아무튼 분명히 둘 다 의미는 있는 거예요. 1번 의미도 좀 있긴 있습니다. 2번도 그렇고요. 아무튼간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좀 심하다. 2번이죠. 단기적으로 하락 심하다는 이야기는요. 이 하락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 초반에 강하게 빠지는 이런 폭락이 나오잖아요. 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 출발해 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자리는 주식 매수, 오히려 반등 베팅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반등에 베팅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미국이 이제 계절이 가을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따뜻한 바람은 안 불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본 베이스가 찬바람일 거 아닙니까? 찬바람인데 여기서 따뜻한 거에 대한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다 따뜻한 거에 대한 베팅을 하면 위험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점은 그렇다고요.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리는 분명히 이제 오늘 밤에도 폭락 출발하면은, 오늘 밤에도 이렇게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 출발을 하면은 반등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요. 지금까지 모습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1월 1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지금 이 시간쯤에 저녁 8시, 9시, 10시 미국 장 개장 전에는 항상 나스닥이 0.5에서 1% 정도는 상승 중이었어요. 제가 잠자려고 누울 때쯤에 나스닥에 항상 새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상승 중이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 하나, 둘, 셋, 이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중에서 오늘은 유일하게 지금 일단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유럽도 심각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평상시와는 달라요. 그죠? 평상시엔 분명히 지금 시간에 미국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고 유럽도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뭐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지금 제가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승 베팅 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야 반등 나오니까 이제 나 이제 숏 포지션 청산한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투자 습관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이제 투자자로서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은 아무튼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해는 짧게 끊어 쳐야지. 자꾸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줄 때 많이 먹어야 되고, 달리는 말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 내리면 안 되거든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잘 달리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잘 달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좌 보면 아마 지금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걸요. 와, 이게 이렇게 수익이 나네라고 생각하시면 기분 좋으실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수익금을 그런 수익금을 자꾸 누적시켜 나가는 습관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계좌에 3%, 5% 수익만 찍히면 이거 전부 다 팔아먹고 말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계속 제자리예요. 어쨌든 뭐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푼돈 벌라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보통 다들 주식시장 들어오면 나는 대박을 먹어서 내 인생을 바꾼다, 인생 역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실 텐데,
근데 이제 요만큼 먹으면 팔고, 요만큼 먹으면 팔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생 역전이나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현상 유지도 겨우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먹을 때 엄청 먹어야 돼요. 이게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달리는 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투자 스타일이 나는 트레이딩이 좋아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아니다, 나는 트레이딩이 아니고 나는 약간 좀 인생 역전, 뭐 아니면은 뭐 내 삶의 질을 바꾸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어쨌든 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조금씩 좀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러다 다시 또 급반등 해갖고 또 뭐 상승 추세로 갈지도 모르죠. 앞으로 세상 길은 어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나서도,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그 수익금, 그게 아까워, 그게 없어질까봐 싶어갖고 지금 홀랑 포지션 청산하고 또 나중에 손톱 물어뜯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을 좀 누적시키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이 마이너스 나는 거는 잘 견디시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나면 그렇게 팔고 싶죠. 그러시면 안 된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제가 2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침에 급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뭐 어쨌든 좀 참아보라고, 그런 식으로 뭐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꾸 그런 걸 견뎌봐야 어쨌든 또 투자자로서 또 실력이 또 늘 수도 있고, 그런 게 실력입니다. 사실 마이너스 견디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플러스 견디는 게 진짜 실력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또 그리고 아무튼 그 계좌에 찍힌 평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가 금액들 얼마 찍혔는데 이거 보시고 지금 기뻐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이 금액을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좌 찍힌 거 사이버머니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찍혀 있는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심리적인 이야기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전반적으로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FOMC 회의와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너무 좀 선제적으로 빠진 기분이 든다라는 이야기 뭐 드렸고요. 오늘 밤에도 금리 같은 거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솔직히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뭐 긴축 우려 뭐 이런 거 앞으로 FOMC 회의 이후에 긴축 우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숏이 가더라도 더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 전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뭐 나쁘지 않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오늘 밤에 금리는 적당히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면서 금리 떨어졌잖아요. 이거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주식이 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도 아마 이번에 따라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냐, 1.75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75가 붕괴됐는데 뭐 어쨌든 이 주변에서 좀 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자고요. FOMC 회의 직전에 금리에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쉬어가기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너무 금리의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쉬어가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박스권 살짝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네요.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 지금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죠. 이것도 하여튼 잘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뭐 8%씩 폭락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시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긴 한가 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미 얘네들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온 상황이라, 요날 그죠? 1월 21일 날 폭락했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거 미국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일제히 지금 위험자산들 전부 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다고 여기다 상승에다가 베팅하고 뭐 반등에 베팅을 해서 먹을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싶긴 해요. 어쨌든 뭐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 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초강세 나왔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같이 봤는데요. 위안화 초강세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좀 제 생각에 이제 언더슈팅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미국 주식시장에 찬바람 불어왔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찬바람 불어오고
뭐 3월 달부터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샤프슈터 이야기하면서 요거 말씀드렸죠. 중국의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갖고 위안화가 계속 초강세로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위안화 환율이 이거 되돌아갈 수도 있을 거다. 다시 약세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죠? 뭐 어쨌든 FOMC에서 뭐 긴축적인 이야기 하긴 할 테니까 그 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약간 좀 이거 슈팅기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죠? 이거를 진실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필요했을 텐데, 어쨌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 속임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고요. 위안화 정도까지 잘 봤고, 오늘 뭐 특별히 나머지는 그죠? 금값 같은 거 한 번씩 잘 보시라 말씀드렸죠. 1830 넘어가면은 위험자산에 안 좋을 거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어떤 계절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요. 1830 돌파한 척 하면은 말씀드렸죠. 금값이 어떤 이런 수렴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패턴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죠?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 1830 넘어가면은 좀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계절의 변화 신호다. 그죠? 금값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 같은데. 이런 점들, 어쨌든 좀 잘 체크하시고요. 인플레 우려, 이런 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올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뭐,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게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요. 솔직히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푸틴 머릿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아니면 솔직히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그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금값 같은 게 여전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일단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쟁이 난다,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푸틴 맘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를 말씀드렸고, 한국 주식시장은 뭐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오늘 뭐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이건 폭락이라, 솔직히 요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굉장히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럭저럭 매일매일을 보면은 굉장히 잘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 저점도 낮췄죠. 이런 자리에서 투매 나오거나 개인들이 막 하방으로 추격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신기한 게 어쨌든 굉장히 시장이 차분했어요. 일단 제 생각엔 잘 빠지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 이렇게 볼린저밴드 좀 많이 째고 나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으로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내일도 만약에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어떤 매수의 관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맞지 않겠냐 싶어요. 뭐 물론 이것도 그만큼 뭐 매수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코스피는 이미 한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한겨울입니다. 매수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표현이 내일도 만약에 빠지면은 매수를 생각해야 될 만큼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전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여튼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들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추격하면 안 되겠죠. 추격하면 안 될 거고. 아무튼 지금 좀 너무 좀 낙폭이 좀 과해지는 측면이 좀 없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 자리를 오늘 또 힘을 좀 많이 써서 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여전히 우려 이런 건 계속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389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몰라요. 요즘에 한국이 워낙 약해서 코스닥 시장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반등 목표치까지도 못 올라오고 이 자리에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389원까지도 못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추격은 아니다. 며칠 더 쉬거나 어쨌든 그런 거를 충분히 좀 기다려봤다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이거 숏 포지션은 추격하면 진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특히 지금 추격한다.
지금 추격하시면 제가 봤을 때 뭐 고생 제법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의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때의 교훈을. 이 11월 31일 날의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날 폭락했다고 야 선물 360 간다, 여기서 바로 360 간다 이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때 이거 한번 폭락하고 나서 몇 달을 고생한 거예요. 지금 11월 말부터 해서 거의 그저 1월까지 해서 거의 2달 가까이를 개고생한 거예요. 2달 가까이를 마음고생하고 이제서야 좀 결실을 보나 마나 지금 그런 단계라고요. 그죠? 옛날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추격하면 또 한 두어 달, 물론 예전과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두어 달까지 마음고생을 안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자리, 지금 여기 숏 잡는다 그러면 조금 좀 고생길이 좀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 지금 추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되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정도 빠졌다? 엄청난 폭락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수가 더블이 넘게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한 10% 빠졌나요? 10% 15% 빠졌나? 이거 빠진 거 가지고 많이 빠졌다, 근사한 조정이다, 그것도 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380 붕괴시키고 이랬다는 건 이제 확실히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아무튼 신호는 나온 거니까, 어떤 신호는 나온 거니까 이제 앞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입니다. 정석. 하여튼 숏 포지션은 하려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롱보다는 숏이 훨씬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서야 좀 그 어떤 보상을 좀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죠? 부러워하시거나 이럴 거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마음가짐이 지금 분명히 주변에 어떤 주식하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 좀 그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숏 잡아갖고 수익 난다고 입가에 지금 웃음 띄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 좀 주의할 때니까 자꾸 짤데기 없는 얘기만 하네요, 제가. 넘어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340 붕괴됐죠. 1340 붕괴됐으니까, 아무튼 얘는 이제 박스권 아래쪽으로 일단은 의미있게 붕괴된 첫날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좀 의미있게 좀 붕괴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의미있게 붕괴되었어요.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죠. 본격적인 하락 추세.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하단 붕괴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일 겁니다. 반등시 매도라고 했지 추격이란 얘기는 전 어쨌든 한 적이 없어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딱히 옵션 시장에서 과열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매일매일은 그럭저럭 잘 가고 있어요.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게 좀 많아서 걱정되는 면 요거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달리는 말에서 내리시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개인마다 평단가가 좀씩 다르고 비중이 다르니까 좀 제가 일반적으로 딱딱 어떻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을 겨울이라고요. 가을 겨울이니까 반등 나올 수 있더라도 또 하락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가을 겨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숏 포지션은 맨날 탔다 내렸다 하면은 그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요. 시세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심리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붙잡고 한번 그냥 쭉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숏을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물론 롱도 그래요. 주식은 웬만하면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물론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좀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심리적인 이야기 한다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어떤 말씀, 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맨날 드렸던 얘기라. 예.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